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주아롱쌤의 주시장 마감 시황 및 이슈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혼조세 속에서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게 끝이 났습니다. 코스피가 0.4% 상승하면서 2567.5로 마감되었고, 코스닥 시장도 오늘 덩달아 상승을 했었죠. 0.84% 상승을 하면서 859.16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860선까지 터치를 한번 해봤는데요. 재차 이제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5월 17일부터 시작된 상승의 랠리는 전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주 초까지는 반도체들이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이제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나니까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들이 바턴을 이어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지수를 상승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의 어떤 수급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상승 흐름을 또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이 어제 신고가를 내면서 12,756.23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기술주들의 반등이 꽤 컸고요. 그에 비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뭐 코카콜라나 이런 종목들이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신고가를 그동안 쓰긴 썼습니다만은 하락폭이 좀 커지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4%좀 하락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인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보고 계신데 엔비디아는 뭐 5월 18일 날 급등세를 보이고 일단 뭐 소폭 조정 중이긴 합니다.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요. 인텔 같은 종목도 어제 또 소폭 상승을 하면서 1.17%, 특히나 어제 테슬라가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4.85% 급등하면서 188달러로 이제 마감이 되면서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종목도 동시 상승을 같이 이끌었는데요. 2차 전지 관련들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국내도 오늘 조금 이제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원달러 하늘도 최근에 1312원까지 조금 빠져주면서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세가 꺾이진 않았습니다만은 신고가를 돌파를 이제 목전에 또 둔 상태에서 69,000원을 넘기지는 못하고 68,400원 0.15% 소폭 하락 마감되었는데 강한 보합권으로 마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0.3%좀 빠지면서 조금 급등세 이후에 살짝 옆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을 좀 이끌어준 아이들은 2차전지, 테슬라가 이제 4%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이 다 재차 반등이 나왔습니다. 워낙 또 강한 종목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수급도 개인 투자자들이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난 종목이라서 조금 이제 부담감이 들긴 합니다만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업종 구분이라서 잘 빠지기보다는 버텨주거나 재차 반등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반도체가 5월 17일부터 이 하락 부분에서 어느 정도 들어준 상황이고, 주 후반 이게 월 말까지 가면서 2차 전지들이 바톤을 받아서 이 문제는 앞쪽에 있는 이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보느냐, 시도를 해보느냐 안 해보냐 하는 그런 어떤 기로점에 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그동안 조금 조정이 있었던 LG 화학도 22선을 다시 조금 탈환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4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5월 15일까지죠. 스승의 날인 그날까지 지속해서 줄기차게 빠졌는데 재차 한번 흐름을 바꿔보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고점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또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베팅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에코프로도 오늘 장 초반에 좀 상승폭이 괜찮았습니다. 2% 이상 좀 상승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이제 4% 이상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 장 후반에 조금 밀리면서 0.53%로 후퇴를 하면서 조금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 57만 원으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장 초반에 보니까 주가가 급등하면서 앞쪽에 고점을 살짝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 장 막판에 조금 매도세가 출현이 되면서 21선을 탈환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워낙 또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재차 80만 원 선에 도전을 해보느냐, 요번 주가, 그리고 그 다음에 요번 주 끝나고 5월 말까지의 어떤
흐름이 좀 중요한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외의 테슬라를 비롯해서 지금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의 흐름은 당분간 좀 반등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워낙 강하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산업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코스피 쪽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37만 원대로 다시 복귀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잘 안 빠졌죠. 오늘 포스코 퓨처엠도 3.09% 상승하면서 33만 원대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 2차 전지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2.96% 정도 상승이 나오는 모습도 나왔고요. 에코프로도 0.53%좀 제한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재차 57만 원. 근데 이 50만 원을 깨면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당분간 여기서 논다면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NF도 많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26만 원대 좀 탈환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JYP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라간 오버슈팅이 쓴 상태에서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상태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단기에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횡보나 조정, 살짝 조정할 수 있는 모습까지도 여러분들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저께 하고 뭐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와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수급이 조금 이제 기관들만 좀 받쳐주는 상황이고요. 지금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3,400억을 마이너스 이렇게 매도했고요. 외국인도 534억 매도했는데 기관만 4,017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그나마 좀 뒷받침을 해줬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좀 매도세가 있었고요. 665억 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00억에서 231억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받침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좀 강한 모습이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조금 있었는데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 쪽으로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삼보토건 같은 경우에 이틀 연속 상한가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한 모습이고 워낙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들어가는 사업 비용이 뭐 1200조, 1000조가 넘어가는 어마무시한 사업이다 보니까 쉽사리 그런 어떤 주가의 하락이 나오지 않고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거래가 좀 많은 부분이니까 조금 경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 뭐 난광 토건도 오늘 장중에 조금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13%쭉 올라가면서 윗꼬리를 타는 모습이라서 토건 쪽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급등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뭐 테마가 있고 최근에 대통령님들께서 또 서로 이제 교류가 있고 우크라이나 쪽에 영부인께서 직접 또 찾아오셔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 요청을 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조금 최근에 이슈를 받고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또 오늘 재밌는 종목이 하나 나왔었는데요.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요건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종목이 지금 이슈가 받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 방문을 했다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정성원 대표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방문을 하면서 AI 관련 MS 자체 서비스에 대한 연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뭐 또 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장중에 급등이 나오면서 22.15%로 마무리되긴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좀 거래가 좀 많은 상황이긴 한데 전체적인 월봉 모습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뭐 AI도 아직까지 식지 않은 모습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굉장히 급등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AI의 열기가 쉽게 식지는 않네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면은 어제 신고가를 또 달성하면서 322달러로 마감이 되면서 어제 0.89% 상승을 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알파벳 A죠.
장중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1.87%, 125.05달러로 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 아직 부채 한도 협상이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고 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건설적인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된 협상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6월 이 되기 전까지 다음 주 월말까지 계속해서 그 이슈를 인해 가지고 주가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어떤 기술주의 강한 모습들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파월의 금리 정책도 6월에 굳이 올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애매모호한 발언을 조금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한풀 꺾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매수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빠른 매도보다는 조금 홀딩을 하셔가지고 갖고 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시장의 상승세를 좀 이끌었고, 다만 이제 갭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돼서 다시 재차 갭을 메우는 자리가 나올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도 지금 증권사에서는 구만전자를 바라보는 리포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물려 계시는 85,000원, 7만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보시고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은 그런 날이었고 2차 전지도 다시 재차 반등 나오는 구간이긴 하지만 전고점을 또 돌파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좀 기로점이 와 있기 때문에 월말까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밑에서 출발하는 종목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그렇듯이 주가의 가치 대비 고평가냐 저평가에 대한 어떤 말이 많긴 많은데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으로 그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